사실 열정페이 안 할 생각으로는 사업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전히 망할까 매일 두렵거든요. 넘어지면 아마도 무릎 정도는 잘려 있을 것 같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맨날 만만성 브이로그에서 오늘 트레바리 가는데 그 더잠 대표님 만나러 가는데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진짜 이분 만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멋있는 분을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 진짜 너무 멋진 분이라서 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아예 이 홍유리 대표님 아예 몰랐다가 트레바리로 처음 알게 됐기도 하고 오늘 또 마지막 트레바리 모임이 있는 날이기도 해서 이렇게 트레바리 대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속옷의 기준이라는 슬로건으로 언더웨어 브랜드 더잠, 그리고 이제 속옷 시장 계속 하다 보니까 여성 시장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웰니스 플랫폼 원아카이브, 이 두 가지를 전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테이커 CEO 홍유리입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냐고 여쭤봤을 때 아무래도 단순히 소비자이기보다는 저처럼 되게 동경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냈지? 저 멋진 여성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창업 관련된 얘기를 많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랑 왜 속옷인지 하필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원래 좀 체구가 큰 편이어가지고 국내 브랜드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사이즈가 맞는 게 없었어요.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홈쇼핑 같은 데서 이렇게 막 10개 세트 이렇게 판매를 하면 엄마랑 언니랑 저랑 집안 여자들이 다 나눠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셋의 사이즈가 얼마나 다른데 그 똑같은 옵션을 우르르 사가지고 그렇게 좀 무지하게 입다 보니까 더 약간 불편한 존재로 계속 기억되다가 항상 20대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빅토리아 시크릿의 속옷 사기 이거였고, 그러다가 빅토리아 시크릿 되게 오랫동안 고대해서 해외 직구로 한번 구매를 했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한 탓이었는지 이게 서구 체형은 또 다르잖아요. 저희랑 체구 사이즈가 다양한 걸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맞아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 약간 강력한 언매니지가 있는 소비자로 계속 살다가 한번 속옷 봉제 공장 이모님 구한다는 벼룩시장 신문을 보고 우연히 거기를 찾아가서 제가 입고 싶은 속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곳에서 한 50명 정도만 너랑 똑같은 사이즈의 사람을 구해와봐,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공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때 파워블로그 같은 거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을 찾았는데 500명이 이거를 구매를 하겠다고 하시는 블로그 글만 보고 그래서 그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시작이었고, 당시까지도 사업할 생각이 크지 않았는데 원래 그 500개를 가져갔을 때 한 분이 80개 정도를 구매를 하셨어요. 한 분이 한 번에. 그러기도 하고 나머지 그 400분들도 계속 이걸 다시 사고 싶다는 의견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어차피 잠깐 쉬면서 리프레시하는 동안에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점점 비즈니스 구조가 되면서. 보통 창업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창업 아이템 찾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창업 아이템은 아이템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불편한 거를 찾고 그걸 개선하다 보면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냥 꼭 그런 거 말고 사업이란 걸 해야겠다라고 하고 아이템을 찾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건 전혀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려다가 우연히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잘하는 걸 찾아서 사업화하신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이거 그 광고대행사 코파운더까지 하면 한 12년, 13년 전에 시작된 일인데 그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거의 없었고 주변에서 창업이라는 걸 꿈꾸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어요. 약간 창업은 되게 기업가들이 다 50, 60대인 게 당연할 때쯤 시작됐던 거라 뭔가 그렇게 꿈을 꿨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사업을 아이템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명히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올 텐데 관심사나 내가 좋아하는 일, 해결에 대한 약간 내가 해내고 있다는 소명의식 같은 거 없이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디 한번 찾아볼까 하고 이렇게 찾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언젠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진짜 결혼하다가 와 결혼 진짜 비효율적이네 하면서 웨딩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아지 키우다가 애견 관련해서 이런 게 불편하네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사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니까 사업은 정말 어떤 강력한 문제일수록 더 큰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문제를 찾는 게 우선, 근데 그게 내 관심사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려운 일이네.
저처럼 그냥 더잠이 너무 좋은 속옷 브랜드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영자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경쟁사들이 정말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없는 아이템이 없고 없는 경쟁자가 없는 분야가 없잖아요. 분명히 대표님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더잠만의 USP 셀링 포인트나 아니면 이 경쟁사에 대처하는 대표로서의 마인드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진짜 남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경쟁사 분석도 우리 진짜 하지 말자라고 회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뭔가 따라가게 되고 그거 보다가 따라가면 결국에 그거의 후발주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자 이런 주의라서 사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래도 시작할 때는 저도 비슷한 게 저는 아직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속옷도 지금 패션처럼 약간 명품화하거나 아니면 브랜딩화해서 되게 비주얼라이징을 잘하는 브랜드로 파생되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속옷은 생필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브랜드가 이 브랜드에서 향수를 판다고 했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그런 브랜딩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을 이 제품이 다이소에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살 것 같은지 그걸로도 분별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갑 같은 거 다이소에서 판다고 해도 아마 많이들 안 살 거예요. 뭐 고무장갑 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이소에서 판다고 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많이 살 텐데 패션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아직도 약간 고가의 명품화하는 그런 비주얼라이징의 전략보다는 이게 얼마나 사이즈에 대해서 잘못 알고 모르면 고통스러운지를 공감하는 여성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인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양극화되고 있는 시장의 상황 안에 저희는 그쪽에 좀 더 가까웠다 보니 이제 경험 후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을 거고 그리고 시작할 때 했던 그 시작 포인트가 저희한테 USP로 계속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속옷이 30년 동안 3 곱하기 3에 9가지 사이즈로 30년 동안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10,000명한테 신체 사이즈 재는 이벤트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40%가 9가지 사이즈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즈가 안 맞는 줄 모르고 그냥 입고 있거나 안 맞는데 그냥 입고 있거나 해외 직구를 하거나 이 3가지밖에 방법이 없었던 건데 해외 직구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즈에 대한 베리에이션은 되게 다양해지는데 서구 체형들을 위한 목표가 있다 보니 엄청나게 스페시픽한 착용감을 찾기는 되게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였었어서 저희는 지금 최대로 나오는 속옷은 26가지 사이즈가 나와요. ABCD, EF, 6570, 7580, 8590, 95 이렇게 해서 사이즈에 엄청 다양성이 있어서 주문 제작까지는 아닌데 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장 나한테 잘 맞는 속옷을 동양인 체형에 맞는 구조로 찾을 수 있는 게 차별화로 시작되어 있고 약간 그런 것들로 시작됐다 보니까 그 뒤로도 대부분 개인화되어 있는 영역에 강점이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나한테 맞는 편안함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좀 계속 디테일하게 봤고 이게 신기하게 대한민국의 10대 속옷 기업이 다 남성 대표님들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30년 동안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공장도 변화를 할 생각이 없어서 사이즈를 다양화해? 왜? 너네보다 매출이 10배도 되는데 그런 회사도 9개로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너네가 왜? 이런 게 너무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었던 씬이어서 아니 세상에 우주도 가는데 30년 동안 속옷 브라비치, 후크위치 하나 안 바뀌고 사이즈 안 바뀌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오랫동안 그냥 원래 불편했던 거니까 하고 익숙해졌던 분들한테 약간 삶의 질을 올라갈 수 있는 신선한 체험 같은 게 되면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의 서비스 1인 브랜드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는데 사업이란 걸 해보고 싶은데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심지어 퇴사까지 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불안감에 결국은 그냥 안정적인 다니던 데 다니고 그런 것 같거든요. 퇴사하고 사업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후배들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장 솔직히 돈을 벌려야 되는 거고 열정페이로 일할 수는 없으니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누군가는 되게 조바심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될 아이템도 그 조바심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하면서 걸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거꾸로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고 하는 거고 사람 바이 사람이라 사실 성향에 맞추는 게 조금 더 맞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저는 퇴사하고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사실
열정페이 안 할 생각으로는 사업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돈을 쫓으면 안 되는 거고. 쫓아도 돼요. 쫓아도 되는데 쫓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진짜로 세상에 1년 동안 거래되는 그 화폐의 거래량을 보면 진짜 어마무시한데 돈한테 뭐 내가 와달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탁하고 뭐 간절하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니까 지나고 보니 돈은 벌려고 해서 벌려지는 게 아니라 벌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정페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포기하게 될 텐데 그럴 정도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돈을 쫓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날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일론 머스크가 그 사업하는 건 매일매일 면도날을 칼로 씹어먹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늘 쫓다가 나중에 언젠가 한계점에 부딪힐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돈이 좋아서 되게 많이 벌고 싶어서 시도했던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이게 돈을 쫓을 거에 최선의 사업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저한테 이 시장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마음 혹은 이거를 저보다 더 잘 해결할 사람이 있었어도 저는 되게 쉽게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이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런 소명감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다 경험해보고 느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표님이 가진 경험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건 꼭 해볼 것 같아.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창업 권장주의자예요, 되게. 창업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혼자 죽을 수 없어가지고 다 같이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압축해서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방법이 창업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꼭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거나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에 가장 능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이 시간 안에 이렇게 압축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높은 확률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3년 안에 10개 중에 9개가 망하니까 사업은 사실 망하는 게 더 당연한 일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그 시간에 얻은 그 압축된 자원은 그 뒤에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게 전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라도 권장하는 일 중에 하나고 인생에 한 번쯤 평생 하면 더 좋고 한 번쯤 진짜 경험해 볼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망할 수 있다는 가정은 나중에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예전에 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을 것 같고 같은 문제를 발견해도 혹은 같은 풍경을 봐도 아니면 같은 걸 뭔가 얻게 돼도 다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들이 옛날과 좀 변한 것 같은데 그 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시 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나 좋은 아이템도 찾았고 용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딸린 가족들이 있고 아기가 있고 부양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로 어떻게 조언을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진짜 책임질 거 없을 때 빨리 해보라고 권장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망할 거 알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물론 실패한 프로젝트 같은 건 너무 많죠. 저희 진짜 수도 없이 실패하거든요. 밖에서 볼 때 왜 맨날 대표님네 회사는 이렇게 뭔가 승승장구하고 하면 되냐 하는데 제가 한 건데 된 걸 자랑해서 그렇지 사실 100개 중에 하나 된 건데 99개는 망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확률도를 높아가고 적중률을 높여가는 게 결국엔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전히 망할까 매일 두렵거든요. 진짜로 시간이 지나면 안 두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업이 안정화되고 기간이 업력이 길어지면서 분명히 가진 것도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두려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좀 실수하면 아프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좀 됐는데 지금은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쓴 계약서를 이 프로젝트를 실패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단위가 너무 큰데 이제 옛날에는 9자리였는데 지금 10자리 막 이렇게 되니까 넘어지면 아마도 무릎 정도는 잘려있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기업이 가진 게 많아진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아마 CEO를 성장시키는 건 대부분 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자다가 서울역에서 눈 뜨는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쓴 계약서는 실패했을 시에 남은 생에 제가 이것만 갚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금액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무서워. 근데 이런 것들을 한낱 인간이 책임지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더 밤낮 없이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연습 같았어요. 뭔가 두려움의 파이도 그래도 제가 계속 넓히는 연습을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제일 두려운 건 제가 멈추는 거거든요. 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의식해서 저를 그 안전지대 밖으로 계속 밀어요. 밀면 제 그릇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연습이 되고 길러지고 체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막연하고 두렵게 생각하기보다 하면서 길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뭔가 너무 무지하게 다 잘 될 거고 꽃밭을 꿈꾸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을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것, 이게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제가 트레바리 모임을 고른 기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어디 대표인데 솔직히 전 잘 모르는 대표님들이었고, 더잠이라는 브랜드는 내가 여기 소비자였고 이 제품에 엄청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회사의 대표님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인스타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에 Q&A를 모아놨는데 진짜 기억나는 게 새벽 2시인가 잠 안 와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하이라이트에 있는 Q&A를 다 보고 이건 모임을 해야겠다. 이거는 이분을 실제로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해서 트레바리 모임에 처음 했고,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모임도 한 거거든요. 뭔가 든 생각은 안 그래도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트레바리에서 이렇게 클럽장 독서 모임 하시는 것도 시간을 엄청 쓰는 거잖아요. 금요일에 한 4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이동 시간도 있고. 지금은 트레바리 자체가 저한테 되게 힐링이거든요. 와서 막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저희는 서로에게 뭔가 얻을 것 혹은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관계로 모두와 되게 깨끗하게 뒤통수 맞을 일도 없고 이렇게 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바리의 그 슬로건인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가깝게, 이 멘트 자체도 너무 공감하는 사람이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저는 사람 관계가 되게 다 좁혀지고 있는 와중에 취향이 같은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 되게 귀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지금 되게 힐링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던 꿈이 모티베이터인데, 제가 아까 그 발가락 끝부터 오는 희열을 어디서 느끼는지를 했을 때 타인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게 저한테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약간 제가 착하고 뭔가 이타심이 있고 이래서보다는 진짜 그때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잘 맞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동기부여를 주면 너무 세상 짜릿한데 뭘 해야 이 사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누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나눠서 맨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피 흘릴 걸 좀 줄여주고 그걸 들으면서 나눈 걸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동기부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표님 트레바리 모임 너무 좋다고 해서 오늘 제 동기도 여기 오기로 했어요. 사람을 잘 안 만나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 30대가 되면서 주주도 분들도 너무 유능한 분들이 생기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키보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구나, 대화 속에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돼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처음엔 되게 신뢰 갖고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막상 많은 걸 가지신 분들 정말 잘 도와주시거든요. 성공은 이타심이 있어야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배웠는데, 되게 많은 걸 얻게 돼서 저도 누군가한테 계속 배우고 있지만 제가 가진 것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강의가 됐고, 와, 사업 고통을 버틸 이유를 찾았다. 내가 만약에 저는 지금 현업에서 빠지면 바로 아무런 강의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에 그 사람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대폭 줄이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버틸 스트레스를, 이걸 사업을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희열도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버틸 이유를 드디어 찾았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뭔가 내가 더잠 대표님이면 막 연매출 600억이고 다른 더 좋은 회사 대표들 만나서 인맥 쌓고 와인 마시고 이런 거 하지 않을까 했는데, 모임 해주신다고 해서 엄청 놀랐어요. 이렇게 늘 일이 정말 많은데 번아웃이 안 왔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번아웃 같은 건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 근데 진짜 번아웃 온 적 없어요. 근데
진짜요? 에이, 진짜요? 번아웃이라는 것 자체를 신경 쓰고 들여다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0년 동안 심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근데 거기서도 한 번은 이게 조금 더 심각한 단계가 되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제 병의 정의를 내릴 때 저한테 그 정의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무슨 그 정의를 더 찾아볼 것 같고 병명을 검색해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원래 그럴 수도 있었던 것을 다 이렇게 연계하고 더 불행해질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번아웃도 어렴풋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냥 모르려고 하고 사는 편이고 그래서인지 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메타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크게 가지고 있고 아까도 계속 제가 바라보는 삶이 변화한 것들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도 되게 잘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번아웃이 오지 않게 만드는 저의 그런 루틴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멈춰야 돼. 아니면 오늘 셔터 내릴 거야. 아니면 오늘 계속 달릴 거고 지금 희열 있으니까 더 할 수 있고 이런 밸런스를 그 메타인지로 인하여 잘 갖춰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덕분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걸 오지 않게 하는 것도 만들어내면 가능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을 거라 사실 저는 번아웃 온 분들한테도 그냥 코 막고 숨 참고 납작 엎드려서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애쓰면 애쓸수록 물속으로 더 깊게 빠질 확률이 높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 무기력해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내가 싫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최고인데 오히려 안 들어가는 방법이 쉬운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좀 보살펴주면 되거든요. 되게 처음 듣는 해결 방법이에요. 제 만만송 채널 구독자분들이 사회초년생 아니면 다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어서 직장인 아니면 퇴사하고 스타트업에 갈지 창업을 할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멘토로서 아니면 선배로서 한마디 같은 게 있을까요? 저랑 막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게 그 나이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혼자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책 읽은 거에 독후감에 이 얘기 진짜 많이 써주셨는데 그 책에 젊음은 주어지는 것이고 늙음은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특공무술을 배우러 다녀요. 근데 거기 가면 고등학생분들이랑 성인들이랑 수업을 같이 듣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생은 체력을 빼야 되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관장님 피셜 체력이 너무 넘쳐서 엄마들이 이제 체력을 더 쓰게 만든대요. 더 많이 빼달라고. 근데 거기에 체력을 빼야 되는 무리와 체력이 없어서 키우러 온 무리가 공존을 하는데 그게 되게 온도차도 그렇고 너무 진짜 귀한 걸 가졌는데 내가 그때 그걸 몰랐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불안하거나 뭔가 안정적인 나이는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두려움 채널에도 보니까 그런 걱정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즐길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지날수록 없어질 행복, 체력적인 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누군가의 보호나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가정과 책임져야 되지 않는 상황 여러 가지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가장 많이 시도해보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빠를수록 진짜 만약에 진짜 100세 인생이면 10년을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있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꼭 해야 될 일,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같은 것들보다는 남은 생에 뭘 하고 살면 나한테 잘 맞는지를 완전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시간인지라 진짜 귀하게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이렇게 홍유리 대표님 모셔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제가 스스로 궁금했던 질문들도 있고 제 사심을 채운 인터뷰이기도 하고 그 구독자분들이 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한 인터뷰이기도 한데 제가 정말 홍유리 대표님 만나고 나서 작년 연말에 처음 만나고 나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실천하는 게 많이 달라졌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이 사람 누구야? 인스타 타고 들어가보고 Q&A 다 보고 그럼 더잠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이런 여정을 제가 더잠 직원은 아니지만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